안녕하세요. 화성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신청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제목도 채무자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의 파산관제인 누구누구입니다. 사건 번호는 똑같습니다. 2019 하단 땡땡땡땡. 다만 하면이 없죠. 면책은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효력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는 측면이 있는데 별도로 면책 절차의 어떤 사건 번호는 없습니다. 2019년 5월 13일 파산 선고가 됐고요. 2달 후에 제1회 채권자 집회가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피상속인 망 누구누구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라 그래서 사건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보면 예금이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뺀이 없어서 너무 재산이 적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하지 않고 환가 포기하고 종결되는 사건도 꽤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예금 530인가요? 그 정도가 있어서 관제인은 바로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을 했고 곡감을 보관하는 건 이제 예금 통장을 법원 근처에 있는 통장 금융기관에다가 통장을 개설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이 채권자는 상속 채권자입니다. 한정승인 채무자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상속 채권자,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의가 없었고요. 주거 이력도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적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친, 돌아가신 사람, 망인 명의로 돼 있었는데 동부 아파트 아마 SH공사 임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보증금 1512에 월 18만원, 1512에 월 18만원. 이 한정승인 신청인은 딸인데 세븐일레븐에 근무하면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증금 3,500. 이건 이제 본인 재산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망인의 재산이 보증금 1,512만 원도 망인의 재산인데 환가가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2000년에서 2018년 건설일용직이었고요. 망 누구누구 건설일용직 일하던 중 소득이 줄면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우울 증세가 겹쳐 2018년 8월 13일 돌아가셨고, 망 누구누구의 딸 신청인 누구누구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한 겁니다. 과거 신청한 경험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혼 정보 이런 것도 다 상속재산 파산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포맷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쓰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정보도 이제 본인이라는 게 이게 채무자죠. 망인의 상속재산이지만 여기다가 이제 본인 망인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을 쭉 기재를 해봤습니다. 파산 채권은 상속재산 상속인의 채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한정승인하면서 그 채권자 목록 있죠. 그걸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1,705만 원이고요. 재산채권은 이제 망인의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이걸 여기다 쓰게 돼 있고요. 현재 채무자 망인의 재산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저는 여기다 생략했는데 예금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과거 5년 채무자 명의 재산 이것도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 재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행위가 사행이나 부인권 대상이 되면 관제인은 부인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부인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망인 재산과 관련해서 다른 사안에서. 이것도 이제 망인의 5년 재산을 쓰는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를 위해서. 전현 배우자 재산 이건 이제 굳이 필요 없죠. 이거 13, 14, 15, 16 다 생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상속재산이 존재합니다. 예금 519만 원이 존재했네요. 신청인이 위 보관예금을 2019년 6월 20일 파산재단에 이제 이체를 한 겁니다. 519만 5,112원. 망피상속인 명의 임대차 보증금 승계 여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2016년부터 거주한 성북구 기름동 기름동부 아파트 망인 명의로 임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512만 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사망 후 배우자
배우자가 이제 승계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분서 2촌 이내의 동거친족이 특별 승계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주택임자권의 승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거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항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인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n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512만 원을 배우자가 자녀가 몇 분이죠? 2명이죠. 배우자가 7분의 3, 1500 곱하기 7분의 3 하면 얼마입니까? 한 60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 한정승인 딸이 7분의 2, 그러니까 한 400 정도 되죠. 아들이 400.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나누어 갔는데 문제는 이제 한정승인을 했죠. 한정승인 했기 때문에 2,512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시켜서 상속인의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게 원칙이죠. 이 사안에서는. 근데 배우자의 어떤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해주는데 배우자들 보호해줘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남은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환가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건 아닙니다. 그때 사정에 따라 틀린데 보증금이 거의 뭐 없죠. 1512만 원이니까 이거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많다면은 뭐 한 4, 5천 된다면 일부 편입할 여지도 있겠죠. 그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안에서는 보증금 1512만 원을 포기했고요. 예금 519만 원만 넘겨받아서 그 이후에 채권조사 배당 절차를 진행해서 2020년 2월 5일 날 파산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면책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의 특징, 여기서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건 장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지금 이분들은 장례비 얘기를 이제 꺼내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떤 사안에서는 또 장례비가 문제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장례비를 공제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 장례비도 뭐 케이스 아직 확설이 판례가 명확한 건 아니지만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재산 파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